현재 중국 전역에서 들불같이 부동산 위기가 감지되며 중국인들이 시위 등 폭동 기미를 보입니다. 여기에 금주 중국의 비구 2위안이 64조 원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데 이어 헝다까지 파산 신청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격하게 중국에서 사태가 악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디폴트에 빠져 중국 부동산 업계 위기에 진앙이 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에버그란데가 17일자 미국 뉴욕 맨하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헝다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도 채무 재정 문제가 특히 심각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헝다 측은 파산 청원에서 홍콩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진행 중인 구조조정 협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헝다 주식은 지난해 3월 이후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기도 한데 이것이 실제 중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의 경제 분석기관에서는 이번 중국의 위기가 2008년 미국의 리먼급 충격이 예상되며 자칫 전 세계로 위기가 퍼져나갈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또한 이번 중국 사태 이후에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조차 심각한 부동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나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아파트 매입은 물론이고 토지 매입도 닥치는 대로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근본적으로 중국에 위기가 왔으며 이번 사태가 한국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중국에서 현재 부동산 위기를 떠오르게 한 것은 중국에서 드디어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 회사의 부실입니다. 현재는 헝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거의 대부분 회사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현재 헝다는 약 2조 위안, 원화로 약 350조 원의 부실한 대출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파산 위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계 2위라는 헝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상위 부동산 업계들의 부채를 조사해 보니 많은 기업들이 1조 위안, 원화로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다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헝다그룹의 부실채권은 물론 중국 부동산 기업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가라면 중국 은행들이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건설 등에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준 것도 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중국인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어진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업계가 중국 은행으로부터 돈을 당겼고 2차로는 중국인들의 아파트 쇼핑이 영향을 끼친 것이죠. 중국 당국은 이러한 심각함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는 지금까지 수출을 비롯해 각종 산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진작시켜 왔습니다만 이제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랐으며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은 서서히 탈중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중국 지방에서 일자리를 책임져 오던 외국 기업들도 더욱더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중국이 과거 세계의 공장이었던 장점이 쇠퇴하며 탈중국을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삼성중공업은 중국 닝보에서 철수를 결정했는데 수년 전 삼성모바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에서 삼성중공업 철수를 반대하고 있으며 나가려면 충분한 보상을 하고 나가라며 시위가 벌어진 것이죠. 수년 전 삼성모바일이 텐진에서 철수했을 때에는 근속 연수에 따라 갤럭시나 A80 등 당시 신제품 등과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아름답게 중국을 떠난 기업이라며 칭송하던 현지 언론도 이제는 삼성중공업이 몇 달치 봉급만 지급하며 나가려 한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지방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며 외국 기업에 기대고 있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에서는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로 기지를 이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우선은 인건비도 비싸고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 등 여러가지 이유로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LG나 SK 같은 배터리 기업들은 그럼 왜 중국에 수조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느냐고 합니다만 그것은 중국 지방정부가 상상을 초월한 매우 파격적인 혜택을 한국 기업에 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LG 올레드 TV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시에서 세금 감면을 비롯한 파격 혜택을 내세워 LG를 유치했습니다. 중국 지방마다 탈중국하려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국 지방정부는 외국 기업 유치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삼성중공업같이 일단 떠나면 최소 수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필사적입니다. 사실 시진핑의 중앙정부가 한알령 등만 내리지 않는다면 한국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하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시진핑 중앙정부가 한번 결정을 내리는 순간 지방정부는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탈중국은 가속화되며 실업자가 늘어나 중국 경제 성장률은 급저하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 당국은 건설 인프라 확충 등으로 중국 경제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여전히 지속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중국 전역에 고속철을 깔거나 각종 지방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등을 매우 크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대규모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를 또한 중국 지방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니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책이 부동산을 부양하는 방향이니 중국 부동산 상승은 멈출 줄 몰랐고 국민들도 아파트 구매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치는데요. 한국의 아파트나 토지까지도 구매에 가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국인들의 토지 구매 노하우인데 국내 일부 매체는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점 조직으로 수명에서 수십 명씩 뭉쳐서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이런 곳에도 적용되는데 한국에 있는 중국인 A씨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은 하나가 될 방법만을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차도 없이 하나의 시간만 존재하고 대만, 홍콩 등도 인정하는 하나의 국가여야 하는데 부동산 역시 혼자 살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구매해낸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방식은 사실 중국의 주된 부동산 구입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전세계의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으며 부동산을 폭등시킨 원인이기도 하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런 식으로 중국 자금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온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인타운도 이런 식으로 때로 몰려든 중국의 부동산 구매 방식으로 인해서 밀려났습니다. 중국의 자금력이 대단한 것은 이렇게 여럿이 모여 부동산을 하나씩 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법적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돈을 떼이고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하나 중국은 관시를 통해서 서로 자금을 조금씩 모아서 거대한 부동산을 구매하고 이익금을 나눕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에는 소위 아파트를 구매하는 중국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중국의 부자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실제로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한 채를 사기 위해 자금을 모았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나 청약 등도 한국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두 달라붙어 자금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양이나 청약 등은 안전지대라 생각하나 가령 조선족 네트워크를 통하면 안 될 게 없는 것이죠. 또한 중국인들도 이미 로또 분양이니 역세권이니 하는 한국의 부동산의 알짜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도 중국 세력에 의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 및 전세계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한국 부동산 쇼핑 역시 무시할 수 없으며 그 기저에는 중국 은행들의 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은 전개가 되기 어려워진 것이죠. 한국 부동산까지 욕심을 냈다가 결국에는 자국의 부실을 더한 셈이 되어 초비상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헝다 350조 파산 위기설이 나오자 신규 아파트 구매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재 헝다는 신규 아파트 분양을 기존가의 30% 바겐세일을 하고 있으나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쇼핑의 광풍이 십수년간 일어난 중국에서는 처음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크게 놀랍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심상치 않은 발언을 하는데 황구시보에서 중국 당국의 대변인은 헝다 사태를 두고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다는데 그런 말이 반드시 헝다 그룹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중국 정부가 이들을 구제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파산이 구체화됩니다. 게다가 헝다 그룹은 시진핑의 세력에 지지를 받지 못한 장점인 계파의 상하이방이기 때문에 더욱 파산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들의 대출 대부분은 중국 국영은행들에 모두 물려있기 때문에 국가은행이 파산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에 몰려있는 자금들도 중국으로 빠르게 회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신규 주택 구매의 3분의 1 이상이 3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인데 이들은 대출로만 집을 구매해왔으며 이들은 결국 중국 부동산 폭락을 주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선은 중국 정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은행평가기관 등의 예상도 현재 두 가지 경우로 갈리면서 앞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가 그냥 헝다그룹의 파산을 용인하고 부동산 대란을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공동 부유론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공산당이 모든 재산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현재 시진핑 사상 강화와 각종 강력한 규제의 모습은 앞으로의 중국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헝다 파산이 용인되며 이것이 중국의 부동산 폭락과 전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개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헝다 사태 이후에 미국 나스닥 등이 영향받으며 하락한 것도 이러한 것에 베팅하는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으로 중국 정부가 결국엔 헝다그룹은 살리고 대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것이 중국 실물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경제성장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경계하는 바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는 시진핑 중심의 권력 구조의 연장을 위해서는 결국 헝다그룹이 파산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의 가속화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초긴축을 통해 국가 금융 건전성을 최대한 개선한다는 방향입니다. 아픈 곳은 도련해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이기에 강제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부동산 탐욕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결국 국가 위기가 심각하게 오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것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파장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헝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